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2를 보면은 영장이 한 체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규정으로 다만 다액 50만원 법정형이요. 선고형 말고 법정형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50만원 이하, 법정의 50만원 이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이때 이제 체포영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이걸로 해가지고는 법정의 50만원 미만 이하 벌금은 벌금 구류 과료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걸로는 체포영장 신청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해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면은 피의자는 그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사건, 고소장, 고발장은 바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는데 인지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했을 때 그래가지고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그 범죄인지보고서에 기재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그래가지고 그 인지사건은 범죄인지보고서 없이 거기에 이제 사건번호 쓰지 않은 채 범죄인지보고서 없이 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왜 피의자가 그 체포영장 신청 대상인데 피의자가 아닌 상태로 왔네 그래가지고 그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인지사건에서는 꼭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건번호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이 죄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말하는 거,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해가지고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시, 장소,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피의자인지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해가지고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범하였다고 상담할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피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써야 되겠죠. 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니까 범죄 사실 그 특정한 죄명의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진술 아니면 어떤 증거 해가지고 피의자가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 어떠한 누구의 진술,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이게 이제 체포영장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언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어렵게 병원에 예약을 잡아놨는데 좀 날짜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예약서를 보내온다든지 그때는 우리 집안에 결혼이 있어가지고 좀 날짜를 조정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상 무슨 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뭐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이유 없이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이건 언제를 말하느냐 그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대검 예규가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이 아주 이게 체포구속 업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이미 도망갔어요. 사건이 중요해서 잡히면 구속될 것 같으면 도망가겠죠.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지명수배 중에 있어요.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나오면은 수배된 사건으로 먼저 붙잡힐 텐데 그럴 경우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망하거나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대검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그 검사는 판사한테 바로 청구하는 거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는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청구.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그 신청 요건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 그 형사소송 규칙이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그 법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규칙은 그 이제 편의상 그 각 부처마다 이렇게 그 저기 규칙을 규정해 놨는데 이 대법원 규칙은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대법원 규칙은 다른 부처 규칙과 달리 이건 강행 규정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93조 영장 청구의 방식 이래가지고 그 영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말로 하면 안 되겠지. 뭐 저기 근거를 남겨놔야겠죠.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범죄 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 해가지고 그 영장 신청 청구하면은 판사가 발부할 때 그 영장 청구가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일일이 그 판사가 그 영장에 붙이는 범죄 사실을 다 그냥 타자로 쳐서 만들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편의상 범죄 사실 요지를 따로 하나 붙여가지고 하면은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체포영장 발부할 때 그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 명, 여러 명이 아니라 이제 영장을 한 통 가지고 보통 그 체포하러 가는데 연고지가 보니까 이 사람 연고지가 서울도 있고 부산, 광주 이렇게 한 세 군데 된다고 그러면은 영장 하나 가지고 서울에 가서 없으면 또 부산 갔다 없으면 광주 갔다 이러면 그 사이에 소문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니까는 동시에 한 세 통 받으면 같은 영장을 세 통 받으면은 서울, 부산, 광주 한꺼번에 들이치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범죄 사실 요지가 영장 세 통이 필요하니까는 세 통을 첨부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만일에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체포하는 데는 체포영장 신청서 청구서에다가 3명을 같은 사건이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쓰는 거예요. 사람별로. A 영장 신청서 따로, B 영장 신청서 따로, C 영장 신청서 따로, 체포구속영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범죄사실 요지 별도로 하나 또 가는데 이렇게 이제 신청서는 이 범죄사실 한 통 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는 2부로 해가지고 그 체포영장 신청서, 구속영장 신청서 2부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 앞에다가 핀침을 꽂든지 아니면 기록 사이에 끼워서 보내면은 하나는 검찰에서 결재용으로 보관하고 하나는 법원 청구용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해서 신청서는 수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겠죠. 하나는 두 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가져가고 하나는 법원에서 가져가니까는 그 신청서는 남아나지 않겠죠. 만일에 기각을 한다면 신청서 영장이 없으니까 발부하는 게 아니라 기각을 한다면 신청서는 그대로 거기 신청서에다 이제 기각 사유를 기재하니까 신청서는 그냥 수사 기록에 남는데 발부가 되면은 그 신청서는 다 검찰에서 가져가고 법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는 체포영장 원본, 구속영장 원본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저기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체포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는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의자의 성명 그리고 이제 꼭 이름을 알아야만 체포영장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몰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체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을 텐데 아무튼 이름을 모르더라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그렇게 돼 있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 성명, 죄명, 범죄 사실의 요지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사유 7일,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에요. 형사동 규칙 178조에 보면 영장의 유효기간 그래가지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데 판사가 어떤 사유든지 5일로 이렇게 영장의 유효기간을 5일만 줬어요. 그러면 5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영장이 발부되면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당연히 7일까지 이렇게 7일까지겠지. 그걸 알고 있다가 7일째 갔는데 이렇게 꺼내보니까는 5일로 해서 지나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만일에 유효기간을 판사가 깜빡하고 기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7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는 이 사람이 막 도망 다녀요. 그러면은 7일 내에 못 잡을 것 같아. 그러면은 10일, 한 달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 사유만 맞으면은. 그런데 이제 원칙은 7일인데 7일 넘도록 유효기간을 해서 잡으러 다니겠다 이러면은 그 이유를 쓰고 그것을 기간을 필요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사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연고대가 세 군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 통. 인치 구금할 장소. 인치는 끌고 와서 조사할 장소예요. 그 조사실이죠. 인치할 장소. 구금할 장소는 그 조사가 끝나고 그 영장 구속영장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석방지 건의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임시적으로 좀 데리고 있을 장소, 보통 이제 경찰서 유치장 이럴 경우에 그렇게 말한 그런 걸 뜻하는데 그런 걸 이제 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제200조의 이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해가지고 왜 체포하려고 그러는지 체포의 사유는 뭐야 이게 저거잖아요.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전에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어요. 다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발부받았는데 유효기간 내에 체포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 사실 그래가지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해서 피의자 이 사람이 그 수사 중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은 그 발부된 요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 그 취지 및 범죄 사실을 기재하라 해서 저기 체포영장 신청서 서식이 이거에 맞게 이렇게 그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구금할 장소, 체포구속 업무 처리집에 보면은 인치할 장소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관서를 구금한 장소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일시적으로 그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기재한다. 이렇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구치소로 이렇게 할 거고 일반 경찰은 유치장을 할 거고 다만 수사상 특히 필요하며 인치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택일적 기재래 그래서 어느 경찰서 자기네 그 관할 자기네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다 해서 그리고 저기 96조의 3 형사소송 규칙 96조의 3 보면은 그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해서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잘 드물겠죠. 그 인치하는데 조사하고 이제 구금할 때 그 경찰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제 유치장이 없으니까는 구금할 장소로 경찰서 유치장을 써야 되는데 경찰서만 요즘에 과거에는 경찰서마다 그 유치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경찰서에도 유치장이 없는 경찰서가 있어요. 통합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경찰서 없는 경찰서가 있으니까는 내 관할에 유치장 경찰서가 지금 구금하려는 경찰서가 거기에 유치장이 있는지 그걸 미리 확인해 보신 다음에 체포영장 신청서에다 쓰셔야 돼요. 나중에 구금하려다 보니까는 그 경찰서 갔더니 유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신청할 때 체포영장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제 불응할 우려 이거를 그게 이제 체포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영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체포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걸 써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범죄 사실은 혐의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범죄 사실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피의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요걸 많이 쓰겠죠. 피의자는 그 연령, 정과, 가정 상황 등에 비추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피의자에게는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 도망 중에 있어 체포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러한 문구를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은 영장의 체포 1항이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어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형사소송규칙에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포의 사유, 출석력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태양, 집안,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거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면은 가볍게 처벌받기 위해서 아니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겠죠. 없는 등 명백히 필요가 없다고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각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거를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대검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출석에 불응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 범죄가 중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